이번 주 워밍업 종목은 넥스턴을 골라주셨는데요. 넥스턴, 어떤 종목인지 좀 잘 모르겠어요. 넥스턴을 선정해 주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 이동근 트레이너부터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이 넥스턴 같은 경우에는 CNC 이 선반을 만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공작 기계라고 봐야 되겠죠. 이 공작 기계로 봐야 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이런 쪽하고 상당히 이제 관련이 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종목이 뭐냐면은 이 CNC 선반을 활용을 해서 유리 성형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스마트폰 보면은 엣지 부분이 있죠. 있죠. 네, 엣지 그 모서리 부분. 부분이 네. 약간 이제 굴곡이 있죠. 네. 요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물론 이제 엣지 제품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그 다음에 애플이라든지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애플도 한 8천만 대 이상 얘기를 하고 있고 삼성전자도 3억 대 이상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유리 성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수요는 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예, 물론 스마트폰뿐만 아니고 다른 쪽에도 저는 이제 괜찮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한 30에서 40억 정도 영업이익을 내던 회사였습니다만 이번 이제 코로나 터지면서 실적이 적자로 전환이 됐습니다만 네. 내년 또는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워밍업 종목으로 넥스턴을 좀 선정을 해주셨는데요. 여러분, 저희가 좀 오디오 쪽에 잠깐 오류가 있어서 매끄럽지 못했던 점 여러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박찬홍 트레이너께도 좀 네. 여쭤볼게요. 네. 넥스턴을 선정해 네. 주신 이유가 뭘까요? 네, 이제 잘 들리시나요? 네, 이제 좀 여러분 잘 들리시죠? 네. 네, 넥스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CNC 자동 선반뿐만 아니라 네. 스마트 팩토리에 관련된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정부가 지금 현재 디지털 뉴딜 하면서 데이터 댐을 통해서 이제 뭐 사물 인터넷이나 자율주행차나 스마트 팩토리 사업을 연계해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스마트 팩토리에 관련된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가 넥스턴입니다. 거기에다가 심혈관 중재 시술 부분을 기술을 또 갖고 있는데 뭐 심혈관 중재 수술 같은 경우는 이제 혈관이 막히면 뚫어주는 수술이죠. 그와 관련된 기술을 갖고 연구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또 신성장 동력으로 이런 부분도 확보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뭐 테마에 연결이 되면은 한 번 정도는 크게 튀어오르지 않을까. 그리고 바닥을 확인한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대량 거래를 포함한 장대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서 또 관심을 받지 않을까 해서 넥스턴 뽑아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심혈관 시술 보조 로봇 시스템 개발 진행 중이라는 또 소식과 함께 긍정적인 전망을 주시면서 넥스턴을 이번 주 워밍업 종목으로 만나봤습니다. 네, 이번엔 지금 이 시점에서 시장의 탄력을 받고 있는 가장 핫한 종목이죠. 벌크업 종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띄워주시죠. 네, 벌크업 종목은 효성을 선정해 주셨네요. 네, 우리 이동근 트레이너께도 좀 여쭤볼게요. 효성을 선택해 주신 이유가 뭘까요? 부끄럽습니다. 지금 시장이 가장 핫하다 그러니까 핫한 네. 건 아닌 것 같고 지금 이 효성이라는 이 무거운 종목이 지난번에 한 20% 넘게 올라왔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는 좀 핫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효성은 뭐하는 회사인지. 효성은 국내 전 세계 1위 타이어 코드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스판덱스 이런 쪽 만드는 이제 효성그룹의 지주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보면은 이제 타이어 코드나 스판덱스 같은 경우는 어때요? 지금 코로나 터지면서 자동차 판매라든지 공장 가동률 둔화라든지 이런 내용들 때문에 실적이 좀 안 좋았을 것 같고 스판덱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합성 의류 그러니까 이제 레저용 의류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들어가는 소재가 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 힘들잖아요. 네. 근데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은 또 스판덱스 쪽 특히 이제 레저용에 대한 의류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신차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게 그렇죠. 내연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기차라는 이런 쪽이 나오거든요. 타이어는 전기차도 들어가고 가솔린도 들어가고 디젤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타이어 코드 수요가 증가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관점에서 바닥을 뚫고 올라오면서 벌떡 올라왔습니다.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 시에 한번 보시는 것 좋겠다.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효성에 대한 또 긍정적인 전망을 주셨네요. 우리 박찬홍 트레이너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볼게요. 벌크업 종목으로 효성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네.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효성이라는 것은 효성그룹의 지주사죠. 그 밑에 효성중공업이 있고 또 효성화학도 있고, 그다음에 효성첨단소재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효성이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이유는요, 아시다시피 그린 뉴딜 정책에도 포함이 되고 디지털 뉴딜에도 포함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둘 다 정부 정책에 포함되는 종목이니까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디지털 뉴딜 쪽에서는요, 글로벌 국부펀드하고 함께 데이터 센터를 이번에 설립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관련주가 되겠죠. 또 한 가지는 그린 뉴딜 정책 관련주인데요. 효성중공업이 수소 충전소를 또 만듭니다. 그러니까 자회사 효성중공업이 수소 충전소를 만드니까 또 그린 뉴딜 정책에 또 포함이 되겠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또 효성화학은 독일의 린데그룹하고 합작을 해가지고요. 네, 합작을 해서 또 이 수소 에너지 사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정부에서 수소 경제를 활성화시키면서 수소 에너지, 수소 충전소 설립을 또 수소차까지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효성이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에 포함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둘 다 교집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장 핫하면서 벌크업 종목으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효성 의료 자동차 수요 증가 시 또 실적이 회복될 전망이 있고 수소 충전소를 만들기 때문에 또 그린 뉴딜 정부 정책에 포함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또 긍정적인 전망을 주셨습니다. 네, 내 계좌에 탄력을 올려줄 벌크업 종목 만나봤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당장의 수익 실현보다는 두고두고 보면서 나중에 우리 계좌를 좀 튼튼하게 해줄 초클릿 복근 종목이죠. 바로 보여주시죠. 네, 복근업 종목은 NC소프트 선정해 주셨네요. 두 트레이너께 좀 여쭤볼게요.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요즘 많이 계속 화두가 되고 있는 종목이에요. 네. 선정해 주신 이유가 뭘지 좀 궁금합니다. 먼저 우리 이동근 파트너부터 좀 말씀해 주실까요? 요즘 NC소프트 방송에서 많이 얘기하고 계십니다. 네, 맞아요.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고 정부 정책에 또 관련돼서 계속 또 언급이 되고 있죠. 네. 근데 이제 NC소프트 보유하신 분들한테는 네. 상당히 힘드신 내용들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거 지금 100만 원 간다고 해가지고 지금 주가가 83만 원까지 떨어졌거든요.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이 종목이. 그래서 이제 떨어진 이유가 블레이드 소울 2 실적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 이런 내용들 때문에 주가가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대만 출시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본다라고 하면 주가는 서서히 좀 안정을 찾아가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당시에 이제 주가가 이 종목이 이제 2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기대감은 있었습니다만 이제 주가가 상당히 많이 떠 있는 상태였거든요. 네. 예, 떠 있다 보니까 차익도 나고 조금만 아껴도 흔들리면서 주가가 빠져버린 케이스죠.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러한 부분들을 반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기술적으로나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 보나 지금은 바닥권에 진입했으니까 천천히 여유가 있고 하시면은 충분히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올해 실적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작년도 한 5천억 정도 나왔는데 올해 그보다 더블 7천억. 올해 예상이 지금 되고 있는 게 한 1조 정도 예상, 1조는 아니고 한 9,900억 정도니까 1조라고 봐야 되겠죠. 네. 예, 그 정도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충분히 지금의 주가는 설명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좀 빠져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매출액 연중 최고치를 좀 기록하면서 리니지 M이 NC소프트 또 많은 좀 긍정적인 전망을 받고 있는데요. 우리 박찬홍 트레이너께도 네. 여쭤봐야겠죠. 예. 어떤 이유에서 또 이 종목을 선택해 주셨나요? 네, NC소프트는요, 린저시라는 신조어를 만든 그 주인공 회사입니다. 린저씨가요, 네, 리니지 플러스 아저씨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네. 아저씨들 중에서 한 달에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를 아이템을 사는데 쏟아부을 수 있는 능력 있는 아저씨들이 이 NC소프트의 리니지를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성 고객이 있다는 거죠. 충성 고객이 있다는 것은 매출을 어느 정도 받쳐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NC소프트 90만 원대에서는 저는 그때 매수보다는 매도 쪽 얘기를 해드렸고요. 지금 83만 원 정도 지금 가격대에서는 매수하셔도 괜찮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동안 99만 7천 원을 찍고 떨어졌을 때 떨어진 이유는요. 리니지2M이 바람의 나라 연 경쟁사의 게임에 밀렸습니다. 그래서 또 실망감에 떨어졌고요. 하지만은 리니지2M은
실적이 좀 떨어지지만 리니지 M 같은 경우는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요. 특히 최근에 공성전, 이 지금 현재 뭐 공성전 업데이트다 이런 광고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부분 때문에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블레이드 앤 소울 2가 하반기에 4분기에 분명히 북미 쪽 유럽에 출시를 할 겁니다. 이 블레이드 앤 소울 2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리니지의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북미 쪽에 인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에 또 콘솔 게임, 그 콘솔 게임을 또 새롭게 출시하는데요. 하반기에 게임을 굉장히 많이 출시를 합니다. 네. 게임 회사는 신작 게임이 나오면은 그게 모멘텀이 되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 바닥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복근업 종목으로 뽑아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운동도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넥스턴, 효성, NC소프트까지 유망 종목으로 좀 만나봤습니다.